네, 하십니다. 저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선거 관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정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일찍이 컴퓨터를 전공하고 개발하고 또 삼성에 있을 때 안기부에 간첩 잡는 기계를 개발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왜 이것이 국민들이 걱정하고 의심하는 것에 대한 팩트를 한번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할 텐데, 제가 뭐 선관위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크게 하셔도 돼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이렇게 선관위에 메인 서버가 있을 거고, 보도에 의하면은 이게 뭐 히다치가 되든지 이제 또 선거 때는 이렇게 임대 서버를 해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메인이 이게 선관위가 됩니다. 선관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표장이 개표소에 이런 아마 전국에 210군이니까 225개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개표장에 PC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투표지 분리기라고 합니다. 분리기가 있고, 여기 이제 프린터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해서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여기 어디에도 무선 통신이 구설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USB 포트를 내장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외부에서 침입을 할 수 없다, 그런 이제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건 굉장히 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이한 생각입니다. 이 PC는 랜이라는 통신망으로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이게 전용선입니다. 전용선. 옛날로는 1대1 그야말로 전기줄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광 케이블로 되어 있어가지고 IP를 가져옵니다. 1, 2, 3, 4, 5, 6, 7, 8, 9, 1, 2, 3. 그럼 이 IP를 가지고 한 통신 광 케이블 내에서 똑같은 별도의 주파수를 다르게 해가지고 통신하기 때문에 이 선관위와 이렇게 이런 PC들이 전용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는 아마 이게 각종 뭐 선관위 직원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문제가 되어 있던 연수원도 아마 여기 연결되어 있었겠네요. 연수원. 이런 것들은 다 평상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여기서 서버에 들어가서 패스워드만 알면, 비밀번호만 알면 누구든지 여기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용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혀 침투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난센스. 이와 같은 PC들이 쭉, 이 PC 중에 하나만이라도 여기에 스파이웨어를 심을 수만 있다면, 이것은 전용선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서 얘를 내 PC처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전용선임에도 불구하고 내 PC처럼, 왜냐하면 스파이웨어를 심을 수만 있다면, 그 심는 것이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전용선에 들어있는 PC 중에 하나는 내부 조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 있다면은 내부, 여기 연수원 같은 데는 뭐 할 필요도 없죠. 여기서 그냥 막걸리 연결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수백 대의 PC 중에서 하나만 스파이웨어를 심을 수만 있다면, 이것은 뭐 중국에서도 가능하고, 뭐 미국에서도 가능하고, 북한에서도 가능하고, 어디에서도 이게 가능한 거죠. 이와 같은 지금 그 컴퓨터 보안에 대한 것은 뭐 최근에 대학들도 인사 파일이 틀렸습니다. 은행 돈 틀렸어요? 최근에 SKT 틀렸어요? 그게 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스파이웨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통하면은 창과 방패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는 LG U 플러스 이 무선 중계기를 쓰질 않습니다. 그럼 여기 연결되는 모든 PC나 핸드폰이나 이런 이 비디오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심겨져 있는 이 스파이웨어를 통해 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이 발견돼 가지고 LG U 플러스는 미국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그런 것들도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분류기를 해가지고 분류를 이렇게 쭉쭉쭉쭉쭉 해나갔을 때 이것이 이제 PC에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여기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프로그램이 외부에서 장치를 무선이라든지 이 USB를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로딩하는 컨트롤 프로그램을 내가 10개로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무효는 1번으로 가라. 예를 들어서 여기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5장당 하나씩 여기 카운트를 올려라.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심어 놓고 로딩을 하는 겁니다. 로딩을. 그러면 평상시는 그냥 저기 딱 파워 켜면은 이 스탠다드 프로그램이 돌아가지만은 내가 이걸 해서 여기서 키보드가 있는데 키보드 1번을 누르고 파워를 켜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나보고 개발하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1번이 로딩이 될 수 있고 이거 누르고 개발하면은 우리 어떤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도 뭐 테스트할 때 그렇게 하죠. 뭐를 누르고 파워를 켜보라. 그런 그 안에 나름대로의 개발자들이 다이그노스틱을 갖다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듯이 여기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아마 틀림없이 여기 스위치가 있을 겁니다. 스위치가 있으면 여기다 4번 누르고 파워 켜면은 4번 프로그램을 로딩하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와서 다시 시작해야죠. 그러면 다시 껐다 켜면은 다시 0번이 되기 때문에 리셋이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은 끝도 없이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런 그걸 갖다가 성관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자신 있게 안전하다고 설명하는데 그건 좀 제가 보기엔 넌센스입니다. 늘 그러니까 대만 그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독일 제가 거기에다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영국, 프랑스, 카나다, 스페인, 호주 이런 데서도 수개표를 한다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 전자장치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명령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번에 선거에 이 분류기를 한번 분류하고 나서 여기 이제 100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2번 여기 한 번 더 돌리자 이거죠. 2번, 3번 한번 돌려보자 이거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 이 분류기를 2번 못 돌리게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라 이거죠. 은행에서 돈을 쓸 때도 많은 건 100만 원 쓸 때도 2번, 3번, 2번씩 은행 직원이 돌리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건 이 좋은 장비라 또 이거 다시 한번 돌려보자. 또 이거 한번 다시 돌려보자. 파워 껐다 켜고 다시 돌려보자. 얼마든지 돌려볼 수가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돌려볼. 3번, 4번, 5번이라도 돌려볼 수 있으면 돌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2번 입력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유가 뭐냐? 난 그거는 이제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왜냐? 2번째 돌렸을 때 틀림없이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에러가 나든지 아니면은 이 데이터가 여기에 정립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자동으로 이 선관위가 템포러리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왜냐면은 이게 집계가 되면 이제 이게 또 망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 화면에서 입력을 하겠죠. 2460표 나왔다. 3720표 나왔다. 입력을 하기 전에 벌써 이 카운트 가지고 이걸 자동으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입력하고 또 이게 200 몇 군데가 입력하지만은 또 아마 해외 공관이라든지 군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또 그런 우리 일반적이지 않는 개표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개표하는 데다가 여기 오라클을 쓰는지 TV를 뭘 쓰는지 모르면 이 TV에 누계가 나온다 입니다. 누계가 5만 표 나왔다.
6만 표 나왔다. 이렇게 될 때. 그러면은, 누구가 아니라 해킹만 되면은, 여기서는 정확하게 집계해서 뭐 정확하게 하지만은, 이 누계는 아무도 주판을 놔보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이 누계, 여기는 온라인으로 참 해보지만은, 이 누계를 주판 놔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킹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5,000표 투여해서 5만 5천 표, 6만 표. 그래서 공병호 씨가 얘기하는 거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사전투표를 해보면은, 사전투표에서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했다. 그러면 사전투표소를 갖다가 지금 추가해야 되는 수만큼 늘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13,000표다. 사전투표자 집계를 그렇게 내버립니다. 그럼 사전투표가 13,000명 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럼 토탈 나중에 이게 나올 때는 13,000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각각 더해주지 않더라도 제3자가 3,000표를 해도 대버리면은, 이건 집계에서 지금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생각에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 선관위는 이걸 갖다 열심히 연구하고 여기도 바라보고 뭐 밤을 새고 있지만은 이 집계하는 데서 건드려 버리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지금 보안이 단단해서 이게 파이어웨이라는 것이 어디는 들어와라는 것을 딱 합니다. 이집도 들어와야 되니까 11번 들어와야 되고, 이집도 들어와야 되니까 12번 들어와야 되고, 이집도 들어와야 되니까 13번 들어와야 되고, 파이어웨이에 이렇게 등록을 해놓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99번이, 내가 해킹하는 사람이 99번이 있다. 그럼 99번도 들어와라, 잠깐. 그럼 거기서 1시간만 들어와라. 그리고 이거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파일을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버를 왜 깔았는데 그걸 왜 안 까냐.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거다 이거죠. 여기서 뭐 각 투표소에서 열심히 하고 막 여기 밤을 새면서 사진을 찍고 아무 그거 의미 없어요. 제3에서 이 마스터 DB를 갖다 업데이트를 와가지고 설정 와가지고 이 표만큼 와서 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제 개인적인 의심입니다. 여기에 13,000표를 1차적으로 그냥 한목에 다 못 다니까 각 구별로 12%를 갖다가 곱하기 해서 요거 읽어서 12%를 더해서 다시 요거 읽어서 12%를 더해서, 그러니까 12%가 딱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이게 16,000명이면은 12%가 소수점이 딱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13,002표가 된다. 3,002표가 잘못해서. 그러면 나중에 토탈 집계에서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중앙선관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 메뉴 보면은 보정값을 입력하는 메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정값을 왜 입력을 해요? 컴퓨터에서 데이터에 대한 관리는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삭제, 재입력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홈플러스 같은 데 가서 물건 사다가 잘못 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개수하고 그거 안 고쳐줍니다. 그걸 삭제하고 그대로 삭제합니다. 그래야 로깅 파일이 그대로 삭제하고 재입력해야지. 이와 같은 보정, 여기다 한 사람 두 사람 이게 나중에 소수점이 안 맞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보정하는 게 어떠냐? 보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투표하는데 보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보정값을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의심을 저는 간첩 잡는 기계도 만들어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로딩할 수 있는 펌웨어가 고정된 있던 펌웨어가 EEPROM을 딱 구워서 이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만은 여기에 로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를 작동하는 것을 고정된 프로그램도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로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개표하는데 오늘 와가지고 AS 한다고 로딩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다른 걸 갖다 로딩을 할 수도 있는 거다 이거죠. 이제 그런 의심을 의심의 끝이 없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진짜 이게 정확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 전에 이걸 끝내고 이 투표관들 점검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AS 요원들도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AS 요원들도 들어가면 이거는 여기 로딩하는 것들을 이제 얼마든지 로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의심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그 인천의 어디 연수군가요? 대성관리가 먼저 재판 나가지고 뭐 150표인가 뭐 정확히 몇 표가 그 이제 다시 재검을 하니까 차이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당락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각한다. 아마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런 비슷한 판결을 판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매우 한 장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장이 나왔다는 것은 만 장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국들도 이 양반들이 컴퓨터 기술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시킨 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나쁜 놈이 시킨 대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민의 한 표가 신중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계속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여기에 무슨 장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할 수 없다. 오들. 무슨 장치 없다. 여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여기다 심어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USB를 안에 있기 때문에 뜯지 않고는 거기다 할 수가 없다. 그것도 굉장히 난센스입니다. 그건 아마추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선거가 이 IP만 알려지기만 하면은 저도 할 수 있겠어요. 저도 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는 정말 이 케이블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전기줄이 하나하나 모뎀에 왔어요. 그럴 때는 참, 중간에 그걸 하게 됐죠. 광통신이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데서 와서 이 IP만 컨트롤 해주면은 가능하다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열심히 가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국력 낭비가 없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전투표지에 가면은, 제가 그전에 사전투표를 한번 해봤더니 제가 주민등록을 내고 하면은 주르륵 그 투표지가 나옵니다. 여기다 딱 인이 딱 찍혀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항의했어요. 이게 왜 이 관리자 인이 찍혀 나오냐. 그러니까 날 째려보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 찍혀 나오냐. 이 관리자인, 이 컴퓨터가 관리자냐. 우리 선거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선거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지 않더라고요. 이 종이에 벌써 인이 찍혀서 나온다는 것은 내가 이 앱슨 프린터를 하나 가지고 집에서 밤새도록 하려면은 만 장도 투표용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프린터 용지, 이게 지금 이렇게, 기억 행상 용지라는데, 기억 행상 용지, 프린터 용지 그냥 사용해서 내가 집에 앉아서, 노가다죠, 노가다. 그냥 만장 찍어내가지고, 여기 딱딱딱딱딱 좀 찍어서, 그 다음에 또 의심하는 게 투표함에 이 장치가 진짜 그렇다면 옆으로 쑥 빼니까 진짜 쑥 빠지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이렇게 하면, 그냥 요새 택배 서비스 할 때도, 스카치, 패킹 테이프를 한 바퀴 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택배도 그렇게 한 바퀴 이게 딱 돌려버리면은, 이게 테이프가 한번 끊어지면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여기서 붙이고 난리로, 이렇게 그냥 한 바퀴 앞뒤로 그냥 돌리는 그런, 용지 하면은 돈도 더 싸게 들고 그럴 텐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 도장을 꼭 여기서 인쇄를 안 해도 되는데, 이번에 투표용지에 바코드, 원래는 바코드만 심을 수 있는데, QR코드를 심는 것도 불법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것은 여분리기가 집계한 내용들이 가집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면은, 이것을 그렇게 돼 있지 않다면은 여기에 이 투표기를 3번, 4번 반복해서 체크해도 아무 이상이 없으려는. 근데 가집계한 게 자동으로 분리된다면은 2번, 3번 하면 이 집계는 개판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못 쓰니까 못하게 할 수 있다. 그걸 못하게 한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도장을 꼭 찍어야 된다는, 그죠?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의심을 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것도 한번 진짜 우리 그 연수원에 한번 그 나중에 그 연수원에 얘기는 틀림없이 자기 성관위에 그냥 전용선이 깔려서 이건 내부로 돼 있을 거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 여기에 그냥 어떤 놈들이 앉아가지고 간첩이 됐든지 뭐든지 밤새도록 두드리면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또 더 의심스러운 거는 이 서버를 갖다가 임대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보통 뭐 히다치 같은 거 큰 스토리지 한 50억 모르겠어요. 뭐 100억 한다 칩시다. 100억. 지금 성관이가 예산을 몇 천억을 쓸 텐데 한번 1조 가까이 1조는 아니고 선거가 있을 때 뭐 대통령 선거는 한 3천억, 국회의원 선거는 한 7천억 정도 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천억 쓰는 데서 100억짜리 이걸 왜 하나 사놓고 하면 되지. 이걸 왜 이거는 몇 달 되면 싹 가져가니까 이 안에 있던 데이터를 싹 부셔야 된다. 그것도 의심하기에 충분한 시스템을 가져간다는 거죠. 특히 이 서버 시스템을 임대하면서 돌려주고 파쇄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에는 장부를 할 때 반드시 급여 56만 원 해서 딱 줄을 지우고 도장을 딱 찍고 이렇게 되면 옛날 장부는 다 표시가 나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이걸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를 삭제하고 재입력하면은 삭제한 로깅이 쫙 남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하룻밤에 이 뭐라 그러죠? 재무제표 100개도 나오는 거죠. 이익을 좀 더 나게 할 수도 있고 덜 나게 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고 그래.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진짜 왜냐면 이 SNS에서는 얼마든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기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한테 문의가 와요.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저는 무조건 다 10점이죠. 자주 저한테 와요. 근데 하루는 농담으로 그렇게 많을 텐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자주 옵니까?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100% 추측입니다. 여론조사 기관도 우파군, 중도군, 좌파군을 이렇게 분리해놓고 몇 프로를 만들어달라면 여기서 이 전화번호를 많이 뽑으면은 점수가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많이 뽑으면 점수가 내려가는 거고 왜냐면은 그 프로테이지로 안 넣으면 이 사람들이 그 발주를 안 주니까 그렇게 지금 이 여론조사도 조작된 그런 의심을 저는 하고 있어요. 뭐 그렇지 않고 나한테 그렇게 자주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전화가 올 수가 있어요. 전화가 안 오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3.15 부정선거 사형시켰잖아요. 사형시켰잖아요. 정말 만약에 하나에 누가 있다면은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거 국민의 한 편표가 얼마나 중요한 편인데 제가 대통한 것은 선관위에 있는 분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절대로 말 안 쓰는데 안전하다고 국민을 안심시키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이 컴퓨터를 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삼성에 있을 때 하드웨어도 개발해보고 소프트웨어도 개발해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들을 다시 포맷하는 하드웨어에다가 다시 포맷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이 하드웨어에 대한 것들을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걸로 빼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그 만원짜리 쓰는 지폐 개수기가 아무하고도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 옆에 PC가 연결 안 돼 있잖아요. 단순히 이것도 그런 분리기만 한다면은 이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있음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이 장수대로 100개 딱 수업을 하면 그거 가지고 다시 수작업하면 되는 거죠.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분리기라면은 이 자동 개표 분리기라면은 요것만 가지고 여기 나오는 대로 가지고 요 100 고무줄 묶어서 딱딱딱딱 해가지고 갖다 주면 되는 거지. 이게 왜 필요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은행에 돈 세는 것처럼 불리기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리기만 있으면은 이런 문제는 의혹은 해소가 되는 거죠.